19호 태풍 선카, 일본 강타. 안녕하세요. 날씨어제 방기성TV입니다. 지금 이제 몇몇 모델에서는 19호 태풍 선카가 발생해 북상하는 것으로 모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태풍 선카는 베트남에서 제출한 종달새라는 새의 이름입니다. 통계를 보면 서태평양상에서 발생하는 태풍이 10월에 3.5개 정도이고요. 이 중에 0.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평균적으로 9월까지 발생한 태풍의 숫자가 19개 정도 되는데 올해는 18개가 발생하면서 평년과 비슷하게 태풍이 발생했네요. 우리나라에도 10월 태풍으로 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태풍이 있었습니다. 2016년 태풍 차바, 2019년 태풍 미탁이었는데요. 먼저 2016년 태풍 차바는 10월 5일 4시에 제주도를 스쳐 지나갔고 11시에 부산을 스치듯 통과하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태풍입니다. 사망 실종이 10명, 재산 피해 2,15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당시 가장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제주 고산으로 추속 56.5m를 기록을 했고요.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이 울산이었습니다. 시간당 124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태화강이 범람했죠. 많은 지역이 침수되고 울산 전역에 막다른 피해를 입혔던 태풍이지요. 차바 이후에 10월 태풍도 무섭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의 강한 태풍이 2019년 10월 태풍 미탁인데요. 중국의 저장성으로 상륙을 했다가 다시 서해상으로 빠져나와 목포 인근으로 상륙을 해서 전남과 경상도를 가로질러 통과한 태풍인데요. 미탁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지은 여성의 이름으로 사망자 12명, 재산 피해 1,11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초속 23m 약한 태풍으로 상륙했음에도 경북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예측보다 피해가 컸던 태풍이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0월에도 서태평양상에 3.5개의 태풍이 발생을 하는데요. 10일 전후에서 1개 정도 일단 먼저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12일에 필리핀 1700km 동북동쪽 해상에서 발생을 해서 계속 서진을 하죠. 하다가 15일 아침에 필리핀 동쪽 한 870km 해상에서 방향을 바꾸면서 북동진하는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그 북쪽으로 그 전선대가 쭉 걸쳐져 있죠. 그러니까 대개 이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 연변이나 전선대를 따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그 방향이 그 수축하느냐 혹은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더 규슈 쪽으로 올라오느냐 아니면 교토 쪽으로 도쿄 쪽으로 올라가느냐 하는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CMC 모델은 12일 밤에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1600km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을 하죠. 쭉 서진을 하다가 15일에 방향을 북쪽으로 바꾸기 시작을 하면서 17일에 대만 남동쪽 해상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방향대로라면 거의 일본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모델들처럼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 연변을 따라 태풍이 이동하므로 방향을 동쪽으로 바꾸게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을 강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태풍은 5.5km 상공에 5,880 지휘고도에 북쪽으로 진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010년 태풍 차바의 경우를 보면 5,880 GPM선이 제주도에서 남해안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태풍은 바로 이 북쪽인 부산을 스치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었죠. 그리고 2019년 태풍 미탁 때 5.5km 상층 일기도에 5,880 GPM선을 보면 목포 쪽에서 부산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풍 미탁도 5,880 GPM선의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었죠. 그렇다면 19호 태풍 선카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대개 이제 15일 정도 5.5km 상공 일기도에 5,880 GPM선을 보시면 현재 일본 규슈선을 지나서 동쪽으로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움직인다면 태풍이 예상보다 북쪽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규슈 쪽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일 조금 더 동쪽으로 올라온다면 도쿄 쪽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일 도쿄 쪽으로 상륙하게 되면 일본은 2019년 하기비스의 공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일본은 하기비스가 강력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는데 예상보다 강력하게 발달하면서 10월 12일 밤에 도쿄 인근이죠. 시즈오카현에 상륙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었었죠. 바람도 강했지만 가나가와현에서는 1001mm의 엄청난 호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망 및 실종이 95명, 이재민이 3,178명, 주택 침수가 8만 4천 채, 그리고 재산 피해 액수가 약 21조 원이나 된 강력한 태풍이었죠. 일본인들은 이제 이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10월 태풍에 아주 엄청난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상대로 북상을 한다면 또다시 일본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한국의 키미나 미국의 GFS 모델 같은 경우는 어제와 달리 이 태풍이 그대로 필리핀 쪽으로 서진해 나가는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로가 좀 불확실하지만 북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거의 일본 쪽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또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정말 매우 큽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태풍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